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입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고 좋은 학교에 가고 싶은 건 누구나 바라는 점이겠죠. 학생의 우선 선발권 그리고 교과 편성의 자율권을 토대로 우수한 학생을 선점했던 특목고와 그리고 자사고의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대입 결과에서도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다. 하지만 이제는 일반고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어서 중학생들에게는 특목고, 자사고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이런 시기일 텐데요. 거기에다가 일반고도 동시 선발을 하게 돼서 중3 상위권 학생들의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외고, 그리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중에서 한 개의 학교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특목고 그리고 자사고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고입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 따라서 1단계 내신 그리고 2단계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거죠. 내신이 성취평가제에 따라서 절대평가가 되면서 내신의 비중보다가는 결국에는 자기소개서 서류와 면접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져버렸고 당락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할 수 있는지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은 크게 얘기를 하자면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잘해왔느냐, 자기주도 학습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 동기예요.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 절대 빠지지 않죠. 바로 인성입니다. 인성적인 요소, 배려, 나눔, 협력, 그리고 타인 존중, 그리고 학교 생활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그런 것들, 규율을 잘 준수해 왔느냐, 이런 내용들이 자기소개서의 공통 양식으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와 특목고의 질문 항목은 같은 거죠. 자기소개를 작성할 때는 글자 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해진 글자 수가 제시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1번과 3번 항목의 글자 수를 배분해서 적절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 가장 유의할 점은 뭐냐면요.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을 나열식으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면접관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어떻게 평가받을지를 고려를 하면서 예측을 해보고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자기주도 학습의 과정을 쓰라라는 아까 말했던 1번 질문의 지원자의 질문은 지원자의 학습 태도와 그리고 학습 습관, 학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학업 역량을 보기 위한 질문인데요. 고등학교 진학 이후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직접 호기심 그리고 과제 집착, 엉덩이 힘, 내가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치를 많이 보고요.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는 꼭 마인드맵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 어떤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풀어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작성이 필수죠. 나의 꿈,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고 나의 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원 동기, 어떤 학교에 지원하게 된 나의 동기, 이게 면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우리 학교에 오려고 합니까? 왜 우리 회사에 오려고 합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교과 활동, 나의 공부 방법이라든지 비교과 활동, 봉사 활동, 그리고 체험했던 것들, 독서, 책은 얼마나 읽고 있는지, 그리고 차후의 학습 계획, 진학 후에 나의 미래의 계획, 그리고 진로에 대한 나의 방향,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작성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막 적어내는 것이 좋을까요? 그게 아니라 학생부 기록을 잘 봐야 합니다. 교과 내신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체험활동, 그리고 자유활동, 동아리 활동, 그런 활동한 내용들 중요하죠. 그리고 인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봉사활동이라든지 진로활동 등, 그리고 독서를 어떻게 하는 독서활동 등의 기록에서 자기소개서에 쓸만한 소재를 찾아야 돼요. 그걸 잘 발굴해내야 되거든요. 그걸 잘 찾아내서 그것을 결국에는 어떻게 논리정연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원자의 성장 과정에서부터 내가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부터 미래의 꿈까지를 나열해보고 그 중에서
나의 장점 그리고 강점을 부각해야겠죠.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야겠죠. 저를 좀 유심히 봐주세요 라고 어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 실패를 극복한 사례로 쓰기 좋은 사례. 사람이 누구나 성공만 할 수는 없죠.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극복했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좀 도출해서 자기소개서의 소재를 뽑아야 되고요. 포트폴리오는 말 그대로 성장 스토리를 나열하는 과정으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지원 동기라든지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지원을 했고 여기 이제 가고 싶어요. 학업 계획 어떻게 됩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는 좋은 항목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나의 꿈, 그리고 직업관, 나의 체험, 창의성, 전공에 대한 소양,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인성, 국제적인 감각, 그리고 봉사활동했던 부분, 표현 능력 이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고요. 자기소개서는 이제 현재, 과거, 미래 이런 내용들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시간의 흐름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역량이 생겼습니다 라고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항목이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래의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으면 좀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지금도 최근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이끌어내고 있잖아요. 세상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변할 수 있어서 그에 맞는 인재다라는 것들을 담아주는 것이 좋고요. 그런 내용을 풀어낼 때 결국에는 다 논리가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입시 전략으로는 1단계에 내가 내신을 통과했다면 본격적으로 2단계 서류와 면접을 준비해야 하죠. 1단계를 통과한 지원자라면 점수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은 당연히 자기소개서와 면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면접의 중요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시대가 변할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5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입 면접을 준비할 때 첫 번째로는 지원 학교의 면접 방식과 면접 질문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먼저 그 학교에 대해서 지원했던 선배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에게 어떤 조언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선생님께도 그런 정보들을 좀 잘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면접은 대략 7분에서 10분 정도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학교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명심을 하고요. 면접관과 지원자 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의 여러 가지 형태를 다 확인을 해놔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방식으로 문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좀 달랐어. 바뀔 수도 있거든요. 당황하지 않고 그 면접 유형에 대해서 잘 적응해서 면접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여러 가지 질문 유형을 당연히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모의 면접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뭔가 소극적이고 부끄러움 많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저 친구는 좀 부끄러움이 많네 라고 해서 감정이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뭔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 뭔가 적극적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든다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 면접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은 꼭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필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입 면접 준비 2단계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자신의 학생부 그리고 자신의 자소서의 내용을 꼭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본인이 적었어요. 누가 적어준 거 아니고 본인이 적었는데 근데 기억을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 내용 잘 알고 있어야 되죠. 어떤 면접이든 본인의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는 잘 알고 가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자기소개서가 기반된 학생부가 기반된 내용들을 어떤 스토리를 풀어낼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는 게 필요해요. 뭔가 허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매끄럽게 스토리를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질문이 나오겠구나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예측할 수 있는 질문들 좀 뽑아서 대비를 해놓는 것이 좋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고입 면접 준비 3단계를 설명을 드리면요. 자소서와 학생부를 토대로 제대로 된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이죠.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자소서에서 살펴본 후에는 이제 면접관의 예상 질문을 도출을 해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작성을 좀 해보는 것이 필요해요. 어떻게 나오겠다라는 것을 질문이라든지 답변을 그 똑같이 서술해서 문장으로 준비를 해놓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적어놓으면 사실 그 질문을 받았어요. 너무 기쁘죠. 내가 생각했던 질문이 나왔네? 라고 하면서도 내가 생각한 답변을 떠올린단 말이죠. 근데 그 답변이 막 똑같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성공했던 경험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제가 친구들과 협심해서 대회를 준비했는데 상을 받게 됐다라는 게 있으면 그 경험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간략하게만 적고 말로 풀어내는 거 본인이 해야 되는 거지 다 적어서 일일이 외운다고 하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너무 외웠을 경우에는 면접에서 또 생각지 못한 본인의 어떤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작성했던 그 노트가 계속 막 그려지고 그리워요. 생각이 나요. 그 내용이 그대로 생각나지 않으면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너무 자세히 적어서 그 내용을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적당하게 어떤 키워드 위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고요. 답변을 할 때는 당연히 구어체로 해야겠죠. 너무 딱딱하게 문어체로 했었을 경우에는 면접관에 반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모의 면접을 꼭 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아까 얘기했던 핵심 키워드는 외우고요. 핵심 키워드는 좀 기억을 해놓고 모의 면접 형식으로 답변 연습을 하는 거죠. 모의 면접은 스스로 진행해도 돼요. 카메라 켜놓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 내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답변하고 그 답변한 모습을 촬영을 해서 다시 한번 모니터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엄마나 아빠나 뭐 언니나 형이나 있다라고 하면 좀 면접관이 되어서 내 모의 면접을 도와줘요 라고 하는 것도요. 뭐 저희 같은 기관을 찾아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모의 면접을 하지 않으면 면접관에서 나는 평소에 원래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그런 말을 잘했으니까 난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실제 면접장에서는 분위기에 눌릴 수가 있어요. 이제 당황할 수가 있고 집에서 연습했던 그 실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장소에서 연습을 해보고요. 다른 사람을 바꿔가면서 예를 들어 엄마가 있다면 아빠가 또 한번 이렇게 모의 면접을 진행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면접에 대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답변할 때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사실 이런 방식은 일상적인 대화나 어떤 비즈니스나 어떤 사회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죠. 결론을 말하고 충분히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두 갈식으로 말하고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은 방식이다라는 거죠. 특히나 면접에서는 그렇고 결론까지 설명이 너무나도 길어지면 면접관이 컷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다가 답변이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장황하게 느껴지거나 뭔가 변명같이 불러대기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갈식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요. 또 하나 좋지 않은 것은 굉장히 단답형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단답형으로 답변을 했었을 때는 없어 보이고요. 뭔가 이 간절함도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단답형은 금물이고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된장찌개입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예전에 그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또닥또닥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서 두부를 썰고 이렇게 양파를 썰고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구수한 된장찌개 많이 먹었습니다. 그럼 된장찌개 굉장히 저는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라든지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안에 이제 논리가 묻어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할 때는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말투는 자신 있는 말투 그리고 공손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면접관에게 자신의 말투와 그리고 제스처라든지 표정을 긍정적인 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면접 볼 때 손을 써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라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본인이 달변가가 아니라고 하면 면접에선 저는 손 쓰는 거는 그냥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